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오늘은 월드컵도 되고 해서요, 중동 국가들을 한번 쭉 해보면 어떨까 해서 카타르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사실 요즘 중동 국가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제일 적합해 보입니다. 재벌 3세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도 마찬가지인데 초대 국왕이었던 설립자에서 2대 때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3대 때로 드디어 내려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드라마에서 보는 재벌 3세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신감에 넘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나 권력이 을에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질적인 면들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CEO 분들에게 자문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당대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리더십의 형태와, 그리고 그 당대 자수성가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좌하거나 도와줬던 자식대들, 이쪽 분들의 리더십의 형태와 완벽하게 일가를 이룬 뒤에 그거를 받아서 스케일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리더십의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각 사람마다의 개성이 있을 것이고요, 특수성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질적인 트렌드들은 분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봤던 재벌 3세의 모습을 요즘 중동의 왕자들에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카타르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의 부왕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하마드 부왕이라고 공식 명칭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중동 국가에선 정말 이례적으로 자신이 생존해 있을 때 왕위를 자식에게 넘겨줬습니다. 사실 하마드 역시도 왕권을 잡는 과정이요, 자신의 아버지가 해외에 출장 갔을 때,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쿠데타가 무혈 쿠데타였던 것인데요. 이 무혈 쿠데타를 통해서 아주 이른 나이에 자신이 왕권을 거머쥐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왕위를 뺏긴 것이 울분에 찼는지 하마드 국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기를 들었던 쿠데타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잘 잠재우고 왕위를 계속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마드 부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재임 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신망을 받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가장 주목할 부분은 카타르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어찌 보면 하마드 국왕의 업적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상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제반 여건이 높아지고,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인식이 높아지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3위를 보이고 있는 카타르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이런 천연가스 수요의 폭증에 힘입어서 하마드 국왕은 20%에 육박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등 어마어마한 카타르의 발전을 일으킨 바 있고요. 이런 카타르의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정권을 잡자마자 서구 열강 국가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여성의 참정권 보장이라든가 여느 보통 국가의 모습을 추구하는 영구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헌법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영구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런데 이 영구 헌법의 내용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슬람 성향에서는 상당히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의 참정권 보장이라든가 민주주의 제도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내포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실제 미국식, 우리나라식 또는 영국식의 진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물론 지향점도 그쪽에 다분히 담긴 하지만 자신들의 왕권을 유실하는 일 등은 절대 수행하지 않고요. 의회 내각 역시도 전부 왕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 이슬람 국가들보다는 개혁 개방을 추구한다라는 점을 주목한 것이지, 실제 일반적인 민주화된 국가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죠. 자, 이렇게 하마드 국왕은 정치적인 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이면서 재임 기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건강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신장 이식으로 인해서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등 건강상에 정말 커다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는데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전쟁에서 중동 국가 최초로 평화적으로 생전에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마드 국왕이 그 당시 왕위를 물려줬을 때 나이가 60대 초반이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사실 압둘라 국왕 같은 경우 사우디 국왕인데요, 자신이 왕위를 받았을 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80세에 자신의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왕위를 받았고, 그래서 80세에 사우디 국왕이 되고 9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10년 동안 국왕 자리를 유지하다가 다시 또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타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돌아가셔야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거나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우디만 하더라도 사우디 국왕이 독살됐다든가 자기의 형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다든가 뭐 사촌형을 몰아내고 왕위가 된다든가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카타르도 물론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들이 됐지만요. 자, 그런데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서 조금 이른 나이에 실질적으로 왕세자에게 왕권을 넘겨줬는데요. 지금 카타르의 국왕이 타밈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하마드 국왕의 아들입니다. 이 타밈이 왕권을 넘겨받았을 때 나이가 33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젊은 나이에 왕권을 물려받게 됐고요. 이 타밈 국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존중의 의미로 부왕, 아버지 왕이다라는 칭호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타밈 국왕도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타밈 위에 자심이라는 형이죠. 형이 왕세자로 책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심과 타밈은 하마드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둘째 부인의 아들들인데요. 그런데 처음에 자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 자심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너무 자유분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드가 자심 이 친구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타밈에게 이렇게 왕자 자리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마드는 상대적으로 적통승계라든가 장자승계라든가 이런 원칙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 하마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도 카타르가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면서 중동 국가들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걸 기준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 만큼 나름대로 국가 통치에 있어서 경영 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이슬람 최초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방송국인, 우리가 중동 방송국 하면 이게 꼭 떠오르죠? 알자지라 방송국. 이게 사우디 게 아니라 카타르 겁니다. 이 알자지라 방송국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 많이 허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알자지라 방송에서 사우디 왕자들을 비난하거나 이런 보도까지 하다 보니까 카타르와 사우디의 사이가 요원해지는 일까지 생겨버렸었고요. 그리고 중동 국가 최초로 알자지라 스포츠라고 해서 스포츠 전문 채널을 개국하기도 했고, 영어 버전으로 중동의 소식을 전달하는 이런 방송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 송출하는 일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나름대로 혁신가이기도 하고 개혁 개방의 노선을 계속해왔던 그가 당연히 국가 경영에 불안 요소를 일으킬 것 같은 자식들에게는 왕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타밈입니다. 근데 이 타밈은 또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그 수많은 자식들 중에서 왕권을 넘겨주겠다고 결정한 사람이니 이 사람도 사실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타밈은 어린 시절부터 영국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타밈이 영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좋아하던 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축구가 그렇게 자신에게 큰 낙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사, 특히 영국이 여러 식민지를 지배했었을 때의 세계사와 관련된 수업들을 그렇게 탐독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런 기질들이 지금 카타르 경영에 완벽하게 투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카타르는 탈석유 시대에 이 카타르라는 국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한 주력 산업으로 미래를 육성할 것을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 콘텐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스포츠입니다. 이 스포츠를 대표하는 국가, 스포츠를 대표하는 도시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스포츠 유저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들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육 도시입니다. 타밈은 자신이 교육받은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국왕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에서 생활했을 때 자신에게 큰 위안이 됐던 특히 축구를 중심으로 한 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젊은 감수성이 아직 왕성한 젊은 국왕이다 보니까 이런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돈 꽤나 있다고 무분별하고 마음대로 남발하는 그런 국왕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파리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했을 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타밈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최종 학력은 영국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이렇게 영국에서도 이 사관학교까지 나올 만큼 영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타밈이 원래 인수하고 싶은 구단은 영국의 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밈이 영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영국에서 내가 인수할 수 있는 스포츠팀이 뭐뭐 있는지 살펴봤는데 3개 팀을 추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맨체스터가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맨체스터는 맨체스터 시티, 만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팀이 아니라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우리에게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팀으로 잘 알려졌죠. 근데 이 맨체스터가 맨체스터뿐만 아니라 영국 프로리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만수르가 와서 현질을 제대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맨체스터 시티를 유치하고 자신이 인수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프로 축구 선수들이 아바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 아바타로 엄청난 고액 연봉으로 사오고, 그 다음에 자신의 구장을 관람객들이 편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만수르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시티 구장까지 들어가는데 평형 에스컬레이터를 깔아주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를 한 걸로 유명하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미 중동의 머니가 이 정도구나 라는 사실을 누렸던 영국의 여러 프로리거들이, 아, 이번에는 카타르 부호가 우리 구단들을 살 생각이 있다고? 그럼 우리 가격을 제대로 불러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타밈에게 불렀던 제시 금액은 2조 원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밈 입장에서도 그 돈을 분명 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타밈은 굉장히 경영의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고 사업에 투자했을 때 성과가 낼 수 있는 형태의 투자를 중요시 여기는 국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타밈은 나도 사실 영국 팀을 꼭 사고 싶었지만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난 됐다 하고 영국 팀 인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인수한 게 뭐냐면 파리 생제르맹을, 아마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1,70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700억 원에 정말 싼 값이죠. 예, 이걸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프랑스인들이 사랑하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구단은 싸게 인수하는 대신 그 뒤부터 영입한 선수들이 메시, 음바페, 브라질을 대표하는 네이마르까지, 와,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여러 가지 부대 사업이죠. 유니폼 사업이라든가 그 밖의 사업들을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통해서도 또 경영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구팀을 비롯해서 이런 축구와 스포츠를 통해서 이 카타르를 발달시키겠다라는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중동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과 이런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중동 안에서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카타르가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탑티어에 해당되는 학교들을 하나하나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캠퍼스를 유치하는 거죠. 분교죠, 일종의. 특히 중동 국가들의 청년들이 미국에 이렇게 장기 체류하는 게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학교를 다니고 싶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카타르의 타밈 왕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학교인 조지타운과 노스웨스턴, 이 두 학교에 중동 분교를 유치해서 중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스위스에 있는 국제학교라든가 영국에 있는 학교들도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중동의 청년들을 육성하고 교육받은 청년들이 다시 카타르에서 창업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게 바로 카타르 국왕인 타밈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 다른 중동 국가로 가기 싫도록 만들어야겠죠. 나는 두바이 사람으로서, 나는 쿠웨이트 사람으로서, 나온 사우디 사람으로서 카타르에서 공부는 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지, 이 생각을 안 하게 만들려면 여기 이렇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이 스포츠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이렇게 육성하는 이유도 이제 좀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왜 이렇게 카타르가 집중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려는지도 어느 정도 가름이 되실 겁니다. 특히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란, 이라크, 다른 여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와 문화 콘텐츠의 자유가 100%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카타르가 이런 제도적인 허들이 제일 낮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육성하기가 수월하다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 월드컵은 단순히 스포츠 광인 돈 많은 왕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치부하실 것이 아니라요, 물론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투영된 것은 다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미래를 대표하는 거점 국가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중동에 촉망받는 그리고 자유분방한 많은 청년들이 선택하는 국가로 바로 카타르가 될 수 있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카타르에 대해서 약간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을 좀 설명해 봤는데요.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이번 월드컵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고요, 그 중에 한두 개씩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